네. 뭐였지? 프로젝트. 취준 대비 코스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끗 차이의 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끗 차이의 진입니다. 오늘은 벌써 3주차네요. 상반기 취준 대비 코스 세 번째 시간 프로젝트입니다. 네, 프로젝트 경험 사실 너무 중요하죠. 학부생 시절에 정말 힘들었던 그 프로젝트 경험들이었는데 취준할 때 이렇게 중요할지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즉 포트폴리오가 단순히 서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면접까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 프로젝트 경험이 지원한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소랑 별개로 분리를 해서 따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저희 생각에는 프로젝트 경험에서 필요한 요소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서비스성, 실제 개발한 프로그램을 유저에게 배포하여 서비스 제공까지 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성, 최신 주목받는 신기술을 접목한 프로젝트. 세 번째로 클린코드, 수준 높은 클린코드 구조와 다양한 디자인 패턴 등이 적용된 프로젝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분야 외의 프로젝트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하신 3가지의 특성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서비스 프로젝트입니다. 실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 수준에서는 기능 구현하고 끝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출시를 준비하면서 마주하는 이슈들이 정말 다양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은 매우 값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경험해봤으면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조사. 개발한 제품에 대해 시장조사는 현재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한계와 발전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서 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험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작은 오류도 전부 잡아보는 것입니다. 실제 출시를 위해서는 정말 작은 오류도 다 잡아야 해요. 같은 버튼을 막 클릭해서 발생하는 오류들도 실제 사용에서는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유로 프로그램이 정지되면 사용자의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기술 이해 정도는 생각보다 매우 깊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자 리뷰를 받고 UX를 높이는 방법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실제 사용 후기를 받고 어떤 점이 불편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UX를 고려하게 되고 UX를 높이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방향이 잡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화를 하여 고객에게 배포까지. 실제 서비스용 서버를 따로 구축하고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각 절차에서 필요로 되는 지식들이 너무 많고 여러가지 키를 발급받아서 디버그 모드와 릴리즈 모드를 나누는 등 이러한 경험이 실제 현업에서 사용되는 기술이고 남들과의 차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트래픽을 관리해보기입니다. 사실 학부생 입장에서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최소한 트래픽을 어떻게 대처하고 최적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래픽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레디스 같은 인메모리 캐시를 사용한다던가 S3 스토리지 서버를 따로 두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쿼리 비용을 줄이는 것까지 정말 다양하게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본인의 프로젝트에 적용을 시켜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프로젝트의 기술성입니다. 흔히 자기소개서나 면접 질문으로 가장 도전적이었던 경험이나 프로젝트, 가장 힘들었던 프로젝트 등을 묻곤 하는데요. 지원자가 어느 도메인에 어느 정도까지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또 다뤄보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주목받는 신기술 적용하기입니다. 저 역시 인공지능의 간이나 자연처리 등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여러 프로젝트를 구현해 봤는데요. 물론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인공지능 직무가 아니어도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시켜가며 본인의 도메인에서의 인사이트를 넓혀가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기술을 특정 플랫폼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특정 기술을 적용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트러블 슈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면접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트러블 슈팅에 설명하라는 등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본인이 진행한 프로젝트인지 검증과 동시에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세 번째는 해당 기술에 대한 완벽한 이해입니다. 사실 요즘 너무 다양한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너도 나도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와서 구현에 급급한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의 동작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알고리즘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더욱더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이유와 다른 대체 가능한 기술들 배경조사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프로젝트 관련한 질문을 할 때 왜라는 키워드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왜 해당 기술, 라이브러리를 썼는지, 다른 대체 가능한 기술도 있었을 텐데 이 기술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 질문 역시 지원자가 정말 본인이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보고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 기술을 선택하는지 등에 대한 물어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벽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린 코드입니다. 클린 코드란 깔끔한 코드, 즉 남이 보아도 쉽게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코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클린 코드는 협업과 유지보수와 연결되는 개념인데 좋은 코드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근 현업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보이는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면 정말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첫 번째로 협업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 정말 다양한데 에자일의 스크럼 같은 다양한 개발론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노력하고 깃허브과 같은 소스 관리 툴을 이용해 프로젝트의 진행을 관리하는 경험이 갖춰진다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다음은 해당 플랫폼에서 지향하는 구조. 각 플랫폼에서 지향하는 구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웹에서는 MVC, 안드로이드에서는 MVVM 패턴이 대표적인데 이런 구조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개발하면 더 안정성 있는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고 이해도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패턴. 디자인 패턴은 코드의 효율성과 협업의 능률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어떤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고 코드의 중복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싱글톤 패턴이 많은 부분에 적용되기 때문에 좋은 패턴이니 꼭 참고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리팩토링. 불과 3개월 전의 코드만 보아도 왜 이렇게 짰지 싶을 코드들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구조가 될지, 더 좋은 코드가 될지 고려해 보신다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업에서 이게 개발된다면 만약 현업에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됐다면 어떻게 개발되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용되는 기술 스택이 왜 사용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해보는 과정을 거친다면 프로젝트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징들을 잘 갖춘 프로젝트를 3가지 정도 진행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본인 분야 외 프로젝트도 중요하다 했는데 왜일까요? 사실 직무 관심도와는 별개로 지원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능동적이고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지원자인지 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포트폴리오에 멘토링을 한 경험이나 건님과 같이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발을 한 경험을 적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협업 역량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지원자가 지원한 직무에서 새로운 것을 잘 배우고 협업해 나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아직 프로젝트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 이번 방학을 최대한 활용해서 멋진 작품을 개발에 힘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무엇이죠? 네, 저희 이번 주 과제는 본인이 진행한 프로젝트 경험들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맞는 프로젝트 기획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깃허브 관리하기인데요. 회사에서 포트폴리오와 깃허브 링크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지원자가 관심 있고 자신 있어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깃허브를 정리할 때 리드비는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잘 정리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부족하다 생각되시면 어서 팀원들을 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